여러분, 여기 100년 넘게 이어진 세기의 라이벌이 있습니다. 바로 코카콜라와 펩시입니다. 오랫동안 사람들은 펩시를 코카콜라를 이기지 못한 영원한 2인자로 기억했습니다. 블라인드 테스트에서 이기고도 시장 점유율에서 밀렸던 펩시는 어느 날 아주 중대한 결정을 내립니다. 우리는 콜라 회사이기를 포기하겠다. 이 말을 들은 당시 전문가들은 펩시가 항복 선언을 한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60년이 지난 지금 결과는 어떨까요? 펩시코의 매출은 코카콜라의 약 2배에 달하며 시가총액 역시 코카콜라를 턱 밑까지 추격하거나 때로는 추월하는 기염을 토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펩시는 콜라 대신 무엇을 선택했길래 이런 기적 같은 반전을 만들어낸 걸까요? 오늘 이야기는 단순히 음료수 전쟁이 아니라 기업이 어떻게 자신의 한계를 깨고 거대한 제국으로 거듭나는지에 대한 생존의 기록입니다. 1965년 펩시는 유통 역사에 길이 남을 신의 한 수를 던집니다. 바로 감자칩 브랜드인 레이즈와 도리토스를 보유한 프리토레이를 인수한 것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의아해했습니다. 음료 회사와 과자 회사가 합쳐서 무슨 시너지가 나겠어? 하지만 펩시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인류의 본능을 꿰뚫어 보았습니다. 짠 과자를 먹으면 목이 마르고 목이 마르면 탄산음료를 찾게 된다. 이른바 음료와 스낵의 결합이라는 강력한 순환 구조를 만든 것입니다. 이때부터 펩시는 더 이상 코카콜라와 똑같은 운동장에서 싸우지 않기로 했습니다. 코카콜라가 브랜드 이미지에 집중할 때 펩시는 우리 입속에 들어가는 모든 즐거움을 장악하기 시작한 것이죠. 이 결정이 얼마나 대단했는지는 시간이 흐를수록 증명되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탄산음료 시장은 정체기에 접어들었습니다. 설탕물에 대한 비난이 쏟아질 때 코카콜라는 매출 타격을 입으며 고전했지만 펩시는 끄떡없었습니다. 콜라가 안 팔려도 사람들이 감자칩과 치토스는 여전히 먹었기 때문입니다. 현재 펩시코 전체 매출의 절반 이상은 음료가 아닌 식품 스낵에서 나옵니다. 우리는 콜라 회사가 아니라 종합식품 기업이다라는 정체성의 변화가 펩시를 경기 변동에도 흔들리지 않는 에버그린 기업으로 만든 핵심 동력이었습니다. 라이벌이 한 우물만 팔 때 펩시는 그 우물 옆에 거대한 뷔페 식당을 차린 셈입니다. 1970년대 펩시는 역사상 가장 대담하고 위험한 도박을 시작합니다. 바로 그 유명한 펩시 챌린지입니다. 방식은 아주 단순했습니다. 사람들의 눈을 가리고 상표가 없는 2개의 컵에 담긴 콜라를 마시게 한 뒤 더 맛있는 쪽을 고르게 하는 것이었죠. 결과는 가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코카콜라의 아성을 믿어 의심치 않던 미국 전역에서 과반수 이상의 사람들이 펩시의 손을 들어준 것입니다. 이 실험은 TV 광고를 통해 전국으로 방영되었고 코카콜라의 철옹성 같던 브랜드 이미지에 균열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여기엔 과학적인 비밀이 숨어 있었습니다. 펩시는 코카콜라보다 조금 더 달았고 단 한 모금만 마시는 블라인드 테스트에서는 뇌가 즉각적으로 단맛이 강한 펩시를 맛있다고 인지했기 때문이죠. 이 마케팅이 무서웠던 점은 단순한 맛 비교가 아니라 소비자의 심리를 건드렸다는 점입니다. 당신이 믿어왔던 브랜드가 사실은 당신의 입맛이 아닐 수도 있다는 의구심을 심어준 것이죠. 이에 당황한 코카콜라는 99년 동안 지켜온 레시피를 바꾸는 이른바 뉴코크라는 희대의 악수를 두게 됩니다. 2인자인 펩시가 1인자인 코카콜라의 정체성을 흔들어 스스로 무너지게 만든 마케팅 역사상 가장 완벽한 심리전이었습니다. 하지만 펩시는 만만으로 승부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코카콜라가 전통과 가족을 강조할 때 정반대의 길을 택했습니다. 바로 젊음이었습니다. 마이클 잭슨, 브리트니 스피어스 같은 당대 최고의 스타들을 광고 모델로 기용하며 펩시는 다음 세대의 선택이라는 슬로건을 내걸었습니다. 코카콜라는 우리 할아버지가 마시던 음료고 펩시는 힙한 우리가 마시는 음료다라는 프레임을 짠 것이죠. 이 전략은 대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사람들은 단순히 음료를 마시는 게 아니라 펩시라는 브랜드가 주는 젊고 도전적인 이미지를 소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얀브렌즈가 입맛을 표준화했다면 펩시는 젊음이라는 문화를 표준화하며 자신들만의 거대한 팬덤을 구축한 것입니다. 여기서
펩시코만의 독특한 비즈니스 철학인 파워 오브 원 전략이 등장합니다. 이것은 펩시 음료와 프리토레이 스낵을 한데 묶어 유통망을 지배하는 전략입니다. 마트 진열대에서 펩시콜라 옆에 반드시 레이즈 감자칩이 놓이게 만들고 편의점 입구에 펩시 음료와 도리토스를 함께 배치하는 식이죠. 소매점 입장에서는 음료와 과자를 한 번에 공급받으니 편리하고, 펩시코 입장에서는 유통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이면서 점유율을 동시에 높일 수 있었습니다. 음식을 먹는 곳에 펩시가 있다는 공식은 이렇게 완성되었습니다. 이제 펩시는 단순한 제조사를 넘어 전 세계 편의점과 마트의 가장 좋은 자리를 차지하는 유통의 지배자로 거듭났습니다. 2006년 펩시코에는 아주 특별한 인물이 CEO로 부임합니다. 인도 출신의 여성이자 전략가인 인드라 누이였습니다. 그녀는 부임하자마자 전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할 선언을 합니다. 이제 펩시는 단순히 맛있는 것을 넘어 몸에 좋은 것을 팔아야 한다. 당시 주주들은 강력하게 반발했습니다. 콜라와 과자 만드는 회사가 왜 건강을 챙기느냐, 그냥 설탕과 소금을 더 넣으라는 비난이 쏟아졌죠. 하지만 인드라 누이는 단호했습니다. 그녀는 전 세계적인 비만 문제와 규제가 결국 펩시의 목을 조를 것임을 예견했습니다. 그녀는 펩시의 포트폴리오를 세 가지로 재편합니다. 기존의 콜라와 스낵인 즐거움, 다이어트 음료 같은 개선, 그리고 오트밀 브랜드인 퀘이커나 과일 주스 같은 건강이 그것입니다. 인드라 누이의 해안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펩시는 퀘이커 오츠를 인수하며 전 세계 아침 식탁을 점령했고, 최근에는 집에서 탄산수를 만들어 먹는 소다스트림을 인수하며 환경과 건강을 동시에 잡았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펩시를 보며 비만을 떠올리는 것이 아니라 바쁜 아침에 건강한 한 끼와 설탕 없는 청량감을 떠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왜 에버그린성 정보일까요? 시대가 변해도 건강하게 즐기고 싶다는 인류의 욕구는 절대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펩시는 라이벌들이 탄산음료 시장에서 점유율 싸움을 할 때 이미 웰빙 식품이라는 거대한 영토를 선점했습니다. 주가는 화답했습니다. 인드라 누이 재임 기간 동안 펩시의 매출은 80% 성장했고, 시가총액은 코카콜라를 위협하는 수준까지 치솟았습니다. 코스트코가 창고형 매장의 효율을 극대화했다면 펩시코는 라스트 마일의 데이터를 지배합니다. 펩시는 전 세계 수백만 개의 소매점에 직접 물건을 배송하는 직송 시스템을 운영합니다. 이게 왜 중요할까요? 펩시의 배송 트럭 기사들은 단순히 물건만 나르는 게 아닙니다. 이들은 실시간으로 매장의 재고를 파악하고 어떤 지역에서 어떤 과자가 더 잘 팔리는지를 데이터화합니다. 이 동네는 대학가라 매운 도리토스가 잘 나가네. 저 동네는 오피스라 제로 콜라가 부족하군. 이런 데이터는 즉시 공장으로 전달되어 생산 계획을 바꿉니다. 펩시는 이제 단순한 제조업이 아니라 전 세계의 입맛을 실시간으로 읽어내는 빅데이터 기업입니다. 주식 투자자들에게 배당 귀족이라는 말은 익숙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펩시코는 그보다 한 단계 위인 배당 왕족주에 해당합니다. 펩시코는 지난 5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단 한 해도 빠짐없이 배당금을 인상해왔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상상해 보십시오. 오일 쇼크, IT 버블 붕괴, 2008년 금융위기, 그리고 전 세계를 멈춰 세웠던 팬데믹까지 세상이 뒤집히는 혼란 속에서도 펩시코는 주주들에게 약속한 돈을 더 얹어서 지급했습니다. 이것은 펩시코의 비즈니스 모델이 단순히 운이 아니라 인류의 본능적인 소비에 뿌리를 둔 필연적인 수익임을 증명합니다. 경기가 좋으면 축하하기 위해 콜라를 마시고, 경기가 나쁘면 우울함을 달래기 위해 감자칩을 뜯는 인류의 습관이 펩시코의 금고를 채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펩시코에게도 비판의 목소리는 있습니다. 바로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입니다. 환경에 민감한 미래 세대에게 플라스틱 병은 거부감의 대상이죠. 펩시코는 이 리스크를 정면으로 돌파하고 있습니다. 펩시코 포지티브라는 전략 아래 2030년까지 모든 포장재를 재활용 가능하거나 분해 가능한 소재로 바꾸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실행 중입니다. 또한 물 부족 지역에서의 물 사용 효율을 극대화하고 재생 농업을 통해 원재료인 감자와 옥수수를
지속 가능하게 확보하는데 수조 원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환경에 진심인 이유는 단순히 착해서가 아닙니다. 환경 리스크를 관리하지 못하면 미래의 원재료 수급이 불가능해지고 그것은 곧 기업의 존폐와 직결된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아는 철저한 실용주의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여전히 누군가는 펩시를 코카콜라에 밀린 2등이라고 부를지 모릅니다. 하지만 숫자는 다르게 말합니다. 펩시는 음료의 한계를 넘어 스낵으로 영토를 넓혔고 설탕의 한계를 넘어 건강식으로 진화했으며 전통의 한계를 넘어 데이터 기반의 유통 거인이 되었습니다. 펩시코는 단순히 마시는 음료수가 아니라 전 세계인의 라이프 스타일 그 자체를 점령했습니다. 여러분이 편의점에 들어가 무엇을 집든 그중 하나는 펩시코의 제품일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이 압도적인 지배력이 바로 펩시코 주식을 1년 뒤, 10년 뒤에도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이유입니다. 라이벌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방법은 꼭 상대를 무너뜨리는 것만이 아닙니다. 상대가 가지 못한 길을 먼저 찾아내고 그곳에서 자신만의 제국을 세우는 것. 그것이 펩시코가 지난 100년간 우리에게 보여준 최고의 비즈니스 레슨입니다. 여러분의 투자 포트폴리오에도 이런 유연하고도 강력한 거인이 자리 잡고 있나요?